예, 여러분 치매관리법 볼게요.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새롭게 이런 법들이 이런 것들 참 이 법들 이렇게 보면 과거에 없었던 것들이 최근에 이런 치매관리법이라든가 뭐 고령친화 뭐 지능법이라든가 노후준비지원법이라든가 마지막에 이런 것이 자꾸 이제 만들어지죠. 욕구 문제에 부응한다라는 거예요. 사회복지는 욕구 문제에 부응한다라는 거예요. 예. 치매관리법. 치매는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아죠. 심각해 이게. 심각해요. 요즘 제가 하도 깜빡깜빡거려. 나 이거 정말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사실은 치매도 제가 보험을 하나 들어놨어요. 하도 걱정이 돼가지고 2년 전인가 들어놨는데 이 심각해요 이거. 전 독일에 혼자 살고 막 이러는데 치매나 걸려가지고 뭐 이상한 짓이나 하고 댕기고 이러면 나중에 어떻게 해? 이거 참 걱정이죠. 국가가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검진 사업 등 치매의 예방, 심각한 거니까 예방하겠다라는 거예요. 홍보 및 관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치매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가족 및 사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게 치매 관리법이 제정되었다. 이거 몇 년도? 2006년 메모 2006년 책이 없어요. 2006년 12월 28일 2011년 2011년 8월 4일 제정 2011년 8월 4일 제정 네. 다 뭐 치매 관련된 거죠. 치매 관련. 요거 한 번만 쭉 한번 좀 읽어주세요. 네. 한 번만.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치매 예방과 진료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치매 연구사업을 시행하고 종합병원,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하여금 치매 연구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 환자의 경제적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고 가족에 대한 지원도 할 수 있다. 치매 환자의 가족 지원 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 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여야 한다. 네, 치매 관련된 거 이런 법이 좀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노후준비지원법, 노후에 대해 준비를 좀 해야 되죠. 차분하게 좀 무방비 상태인 분들이 많아요. 무방비 상태인 분 이걸 차근차근하게 어떤 연금을 좀 더 놓는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해놔야 되는데 이게 노후 준비라는 게 참 이게 중요하기도 하고 이게 좀 부재해요 노인분들이 갑자기 폭탄 터지듯이 이게 들게 많죠. 2015년 메모 2015년 6월 22일 제정 15년도 얼마 안 됐습니다. 노후준비지원법은 노후준비를 위한 서비스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노후준비를 개인의 책임에서 개인, 기업, 민간, 정부의 역할 분담으로 전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노후준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고령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세대가 통합되고 공존하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다. 요거 한 번만 좀 읽어주세요. 예.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하여 노후 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노후 준비란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 질병, 모의, 고독 등에 대해 사전에 대처하는 것을 말함.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후 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노후 준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국가노후준비위원회를 둔.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후준비 서비스 제공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노후준비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하고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 노후준비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와 정보의 효율적 처리, 관리를 하여 노후준비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노후준비 서비스의 신청자의 연금, 보험 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예.
여러분들 노인복지는 이렇게 크게 여러분들 어떤 법이 있는지 이렇게 위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끝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좀 보셔야 될 게 곧 이어서 해야 될 게 지금 가족복지죠. 좀 보겠습니다. 가족복지 여러분 보세요. 아동, 가족, 장애인, 노인 그리고 이 네 가지가 여러분들 하이라이트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가족복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해드려야 그래서 한 번이라도 제목이라도 좀 알고 나중에 혼자 공부를 하시더라도 좀 이렇게 접근하실 수가 있지 안 되겠더라고요. 가족복지법. 우리나라 여러분 가족복지 한번 상황 한번 좀 볼게요. 우리나라 가족복지 몇 페이지? 256페이지입니다. 예, 우리나라 가족복지 한번 상황 볼게요. 메모 한번 해볼게요. 메모. 가족복지 상황. 이혼율 세계 2위. 출산율 세계 최저. 가족이 여러분들 가족 해체가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여기서 뭐 이렇게 잘 뭐 이렇게 지내고 자녀분들이라든가 뭐 이렇게 뭐 큰 문제 없이 잘 지내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거 비율적으로 확률적으로 더 높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터질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일단 어떤 게 있습니까? 빈곤 그리고 자녀의 어떤 뭐 학업 문제, 일탈 문제 더 많아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뭐 이런 말씀 좀 드려서 죄송한데 이혼을 하고 나서의 문제 이것도 우리나라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해요. 이혼하는 걸로 그냥 저는 이혼 제도에 대해서 좀 반대하지는 않아요. 도저히 못 살겠는데 어떡할 거예요? 도저히 이게 뭐 못 살겠는데 죽었다 깨나도 못 살겠는데 그때는 뭐 이혼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지만 더 큰 문제가 이렇더라고. 주변에 이렇게 보니까 이혼하고 나서에 재혼하고 나서 이제 문제가 또 여러 가지로 다 동시다발적으로 막 터져요. 그러니까 재혼 여러분들 이혼 지금 우리나라 이혼율이 몇 프로? 우리나라 지금 이혼율이 몇 프로? 50%. 재혼한 가구의 재혼 부부의 이혼율은 몇 프로? 60%. 근데 이게 재혼 뭐 새엄마 막 뭐 이런 어떤 부분 나하고의 어떤 이제 다른 어떤 형제 간의 어떤 문제 여러 가지 동시다발적이에요. 이런 것도 좀 고민하고 고려하고 충분하게 좀 생각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적으로 좀 꾸리고 재혼을 하시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의 한부모 가족 지원법은 특히나 여러분들 한부모 가족 지원법 100% 시험 납니다. 이거 100% 시험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거 얘기하는 거 잘 보세요. 지금 특히 사회복지 서비스법 물론 공공부조 사회복 이건 무조건 나고요. 시험 항상 나고요. 사회복지 서비스법 한번 볼게요. 가장 이 서비스 뭐 가족복지, 노인복지, 아동복지, 청소년 그죠? 이거는 여러분들 최근 어떤 것들이에요? 터져 나오는 문제들, 사회 문제하고 막 뭐 이런 것들 막 터져 나오는 부분들. 거기 그 해 뭐가 터졌나? 이거 잘 한번 좀 신경 써보세요. 한 2년 전 여러분들 뭐 터졌어요? 보육 문제 엄청 터졌죠. 보육. 어린이집. 뭐가 나오겠어요? 아동복지 쪽에서 시험 나오겠죠. 한부모 가족은 여러분 지금 이혼율 뭐니 막 가정 해체니 뭐니 지금 우리나라 큰 문제 이게 안 나오겠어요, 여러분들? 이 100%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한부모 가족지원법은 현대 산업사회가 들어가면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법. 지원해야 되는 거야. 이게 여기 문제가 뭐야? 여기서 다 터져 나온 거야. 가족. 하이라이트. 한부모 가족지원법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 어떤 거? 소득보장. 빈곤해진단 말이야. 취업발서, 주거보장, 의료보건 지원, 보육지원. 이 하이라이트. 모자복지법에서 모부자복지법으로 바뀌었어요. 모자복지에서 모부자복지법으로. 엄마하고 자녀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아빠하고 자녀하고도 살아요. 제 주변에도 와이프가 병으로 죽었어. 사망했어요. 얘가 아이들 그래도 대학 갈 때까지는 얘는 재혼 안 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하도 이제 막 문제들이 터져 나오니까. 그래서 그 대신 이제 엄마가 얘들 이제 할머니가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제 막 좀 챙겨주고 막 하시죠. 네. 그래서 한부모 가족 지원법으로 변경됐다. 한부모 가족 지원법. 몇 년도? 2007년. 이게 문제야 이게. 맞아. 막 국가에서 좀 신경 써야 돼. 국가에서 신경 써야 될 문제예요. 이런 어떤 법이 나오는 법의 어떤 취지라든가 의의라든가 이건 여러분들 좀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나머지 부분도 이해됩니다. 이 법은 한부모 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한부모 가족은 생활 안정과 복지 증대 이바지한 목적으로다. 이건 아실 거고요. 이런 거 한번 좀 볼까요? 이거 한번 좀 읽어보세요. 지원 대상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제12조에 따른 복지급여를 관할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지도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제12조에 따른 복지급여를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지도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아동 양육비를 지급할 때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거나 청소년 한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면 예산 범위에서 추가적 복지급여를 실시해야 한다. 예.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소득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얘기를 했고요. 지금 고용, 취업을 해야죠. 어쨌든 간에 내가 애를 엄마가 키우든지 아빠가 키우든 근데 이렇게 주 수입원이 빠져버렸어. 아빠가 아동 양육비도 조금 주는데 그거 안 돼. 일해야 돼. 이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능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복잡한 직업을 알선하고 각종 사업장의 모 또는 부와 아동에 우선 고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부모 가족 관련 시설 및 기관과 직업 안정기관 간 효율적 연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한부모 가정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을 위한 취업 지원 사업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 장관과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 예. 가족지원 서비스. 이것도 해줘야 되죠. 아동 양육 및 교육 서비스,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 부양 서비스. 이게 이게 둘이 같이 하던 걸 혼자 하니까 이게 벅차단 말이야.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 교육 상담 등 가족관계 신경 서비스, 인지청구 및 자녀 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 상담, 소송대리 이런 법률 구조 서비스 이거 다 무상업사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페이지 여러분들 267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267페이지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한부모. 요건 여러분들 좀 이게 내용이 좀 긴데 좀 볼게요. 모자가족 복지시설, 모자가족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 요거 좀 한번 읽어볼까요? 5번까지. 예. 모자가족 복지시설, 모자가족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기본생활 지원, 생계가 어려운 모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주거와 생계를 지원. 공동생활 지원,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공동생활을 통하여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 등을 지원.
자립생활 지원, 자립 욕구가 강한 모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주거를 지원. 둘, 부자가족 복지시설, 부자가족에게 어느 해 하나 이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기본생활시설. 내용 똑같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 미혼모 가족복지시설, 미혼모 가족과 출산, 미혼모 등에게 다음에 어느 하나 이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기본생활 지원, 미혼 여성의 임신 및 출산 시 안전분만 및 심신의 건강 회복과 출산 후의 아동의 양육을 지원을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주거와 생계를 지원. 공동생활 지원,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 또는 미혼모와 그 출산 아동으로 구성된 미혼모 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공동생활을 통하여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 등을 지원. 일시 지원 복지시설, 배우자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 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이나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모와 아동 또는 모에게 주거와 생계를 지원하는 시설. 한부모 가족 복지 상담소, 한부모 가족에 대한 위기, 자립, 상담 또는 문제 해결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예. 네. 가정폭력방지법. 이것도 여러분들 보세요. 가정폭력방지법. 이 뭐가 있어요? 범죄자의 여러분 하나, 범죄자의 처벌 1입니다. 범죄자 처벌. 가정폭력방지법은. 그리고 또 피해자 보호. 피해당한 사람들 있죠. 이거 어떻게 보호할 거냐는 얘기야. 이 크게 나와요. 이렇게. 여러분 가정폭력이다라는 게 여러분 이렇게 보고 자라죠. 계속 아빠가 엄마를 계속 막 뒤집고 막 뭐 하고 때려요. 애들도 때려요. 애들은 가만히 두냐? 애들도 때려요. 보고 자란 애들이 어떻게 해요? 이거 답습합니다. 나중에 그대로 답습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뭐예요? 인간의 행동과 사회 환경이에요. 이거 그대로 답습합니다. 이거 지금 굉장히 이거 그리고 남의 일 아니에요. 이거 혼자만의 일 아니에요. 심각하죠.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에 대한 육체적, 정신적, 성적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를 말하고 그 전형적인 피해자에 따라 아내, 자녀, 요보자 뭐 그러니까 일례를 들자면 제 엄마, 그 할머니, 엄마 본인의 아들인데 뭐 이렇게 뭐 술 먹고 들어왔다면 엄마를 갖다 막 때린다든가 뭐 별일이 다 있죠. 가정폭력방지법의 제정은 그동안 개인의 일, 사적인 일 아닙니다. 이거 이렇게 두시면 안 돼요. 가정폭력은 이제 어떤 거예요? 사회 문제로 이제 가게 된다. 1994년 세계 가정의 해를 맞아 행사를 개최한 후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위한 전국연대를 결성하여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후 개정으로 첨가된 주요 내용은 가정폭력 침입자에 대한 신고 의무부과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조금 외워놔야지 이해하셔야 되죠.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가능. 직계존속이 막 때린단 말이야. 직계존속이라는 건 뭐예요? 예, 직계존속. 예, 부모, 아들이 또 저기 아버지를 때리고 엄마를 때리고 막 직계. 검사에게 격리와 접근 금지 청구권 부여, 보호 청구에 접근행위 제한, 가해자에 대한 친권행사 제한, 사회봉사 수강 명령, 아동의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기관 종사자의 비밀 누설 금지 의무. 이런 것들을 여러분 좀 하이라이트가 여러분 좀 아셔야죠. 가정폭력 범죄자 처벌. 예, 범죄자 처벌. 가정폭력 사건 발생 시 경찰의 즉시 출동을 명시하고 사건 접수에서부터 가정폭력 사건이 법원의 판결을 받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정폭력 사건 발생으로 인한 사고에 의한 것과 고소 고발에 의한 두 가지 경로로 이루어지게 되어 즉각적 사건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도 가정폭력 사건은 그에 해당되는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가정폭력 사건의 특성을 감안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토록 하였다.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함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토록 하고 강화시키는 거죠. 가정보호 처분을 통하여 파괴된 가정의 평화가 건강한 가정으로의 회복을 가능토록 한다.
요번에는 뭐예요? 이제 피해자고. 피해자. 이 피해자. 피해받은 사람도 어떻게 할 거냐? 피해받은. 어느 심리 치료 시키고 좀 떼어놔야 되고 분리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 책임을 규정하고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가정폭력 상담소와 같은 상담소나 보호시설 등의 설립 규정을 둠으로써 가정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치료할 수 있는 중요한 법규 이런 것들을 설치해야 된다요. 상담소나 보호시설도 설치해야 된다. 요 관련된 거. 이거 한번 좀 읽어볼까요? 주요 내용. 피해자 보호입니다. 예, 한번 읽어보세요.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함으로써 가정폭력이 사회적 문제라는 것을 명시하였다. 국가의 책임으로 가정폭력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 및 운영, 가정폭력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 상담 실시, 피해자에 대한 보호시설의 설치와 운영 및 지원 서비스 제공, 가정폭력의 실태 조사 및 홍보,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법령의 정비 및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이에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소의 설치와 일시보호시설의 설치, 치료 보호를 하도록 하였고 그 비용을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구상하도록 하고 있다. 내놓으라는 거죠. 보상하게 내놓으라는 거지. 문제점 이런 것들죠. 문제점과 개선 방안.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경찰관들이 여전히 가정폭력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정폭력 방지법은 가정의 보호를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두고 있어서 경찰의 체포 등 사법적 개입보다 계도와 중재 위주의 접근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폭력 발생의 양비론이 아닌 가해자 책임 의식 강조와 폭력을 멈출 것에 우선적 목표를 두어야 한다. 피해 여성이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지원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 강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건강가정지원법. 뭐 건강가정사니 뭐 이런 것도 있죠. 건강한 가정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 상담도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 가족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 변화는 가족 그 자체의 건강 및 존립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개개인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준다. 주요 내용 한번 볼게요. 이거 총론의 주요 내용. 건강가정기본법의 총론에서는 기본 목적 및 기본 이념, 국민의 권리 및 의무, 국가의 책임, 가족 가치, 혼인과 출산, 가족의 재예방,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가정을 이렇게 만들게 하나 이런 이제 세부적인 어떤 내용들까지도 나왔어요. 지역사회 자원 개발 활용, 정보 제공, 가정의 날 그런 것이 있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네, 다문화. 이거 뭐 이게 여러분들 이제는 뭐 글로벌 시대고 사회고 뭐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메모 한번 좀 해보세요. 메모 가족 다문화 가족. 2020년 올해죠. 2020년 이민자와 그 자녀 수 화살표 전체 인구의 13.9% 가로 열고 그럼 몇 명 정도 되냐면 600만 명 정도 돼요. 600만 명. 여러분들 탁 떠올리면 여러분들 충북 인구가 어느 정도 되나요?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600만보다 적을 거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적지. 충북 인구가. 여러분들 대전 인구가 어느 정도 돼요? 150만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따져보면 되죠? 600만이면 여러분들 그렇죠. 충북 인구
중국인보다 많은 거야. 다문화 참 얘기하면 뭐 말이 복잡해요. 다문화 이 가족 이게 이제 저 사람들은 이제 피부색이 좀 다르고 하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사람들 이제 그거 이제 안 된단 말이야. 그리고 뭐 내가 이제 돈 주고 막 저기 사왔다, 결혼해가지고 사왔다. 그렇게 되면 내 거다, 내가 알아서 할 거다. 폭력행사 이거 안 된단 말이야. 이거 다반사였어요. 정신질환자가 또 베트남 가가지고 여자를 결혼해가지고 데려와가지고 그 정신질환자가 어떻게 했어요? 그 여자 죽였잖아. 여자 죽였잖아요. 베트남에서 난리 났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결혼 뭐 대행사든 뭐든 좋습니다. 좀 체크해가지고 해야지. 그 정신질환자를 아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또 메모 한번 해보세요. 체류 외국인들, 체류 외국인들,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이죠. 이 사람들은 언제라도 이제 뜰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일하고 뭐 영어 강사를 하고 공장에서 일하고 이게 어느 정도 돼요? 120만 정도 돼요. 120만 정도. 대전이 육박합니다. 대전이. 예. 다문화 가족은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당연하죠. 결혼을 해가지고 이 한국 내에서도 여러분들 따로 살던 사람들이 합해서 살면서 애를 양육을 해야 되고 같이 이것도 복잡다단해 죽겠는데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외국 사람하고 결혼을 해? 더욱이나 내가 가지고 500만 원, 600만 원 들어가지고 사왔어? 이렇게 생각하면 이 무엇가 되겠냐 그게. 결혼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그러면서 합심해가지고 살아나가야 되는 건데 뭔가 이제 부족한 부분을 같이 서로 간에 채우고 사회 부적응과 가족 구성원 간 갈등 및 자녀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문화 가족의 구성원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순조롭게 통합되어 안정적 가족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족 상담, 부부 교육, 부모 교육 및 가족 생활 교육 등을 추진하고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언어 통역, 법률 상담 및 행정 지원 등의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다문화 가족에 대한 정책 지원 정책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다. 뭐 다 나오죠, 여러분들. 277페이지. 277페이지. 예, 요거 한번 볼게요. 277페이지 중간 아래 부분 보면 이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 계획 3부터 278페이지 7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 계획 3. 여성가족부 장관은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해 5년마다 다문화 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평등한 가족 관계의 유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 가족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 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 생활 등을 추진하고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전문적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 이민자 등이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의견 진술 및 사실 확인 등에 있어 언어 통역, 법률 상담 및 행정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결혼 이민자 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의 지정.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문화 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배우자는 다문화 가족 구성원에 준용한다. 예. 다음. 예. 가족 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예, 이것도 2012년 2월 1일 제정입니다. 가족 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예,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건 여러분들 좀 아셔야 돼요.
이게 중요도는 사실은 좀 떨어져도 아 이런 게 있구나. 아 들어는 봤어. 가족 친화 하도 이게 문제가 생기고 가족 간에 막 문제가 생기고 트러블이 생기고 하니까 가족 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사회 발전을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죠. 278페이지. 278페이지. 정의 한번 볼게요. 정의 1동그라미 1부터 동그라미 4까지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가족 친화 사회 환경이란 일가 가정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 양육 및 가족 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재반 환경을 말한다. 2. 가족 친화 직장 환경이란 근로자 일과 가정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 친화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직장 환경을 말한다. 3. 가족 친화 제도란 다음의 제도를 말한다. 탄력적 근무제도, 시차철 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자녀 출산 양육 및 교육 지원 제도, 배우자 출산 휴가제, 육아 휴직계, 직장 보육 지원, 자녀 교육 지원 프로그램 등, 부양가족 지원 제도, 돌봄 서비스, 가족 간호 휴직계 등, 근로자 지원 제도, 근로자 건강 교육 상담 프로그램 등, 그 밖에 여성 가족 부령으로 정하는 제도. 4. 가족 친화 마을 환경이란 노인 부양이나 야동 양육 등 가족 돌봄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 및 다양한 가족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공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생활 여건이 갖추어진 마을 환경을 말한다. 환경이 좀 조성돼야 되는 거야. 어쨌든 환경이 좀 조성돼야 이런 어떤 문제점들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예, 여러분 그러면 이번 시간 이렇게 마쳤고 이제 장애복지 이것도 너무 막 달려가야 됩니다. 이게 9가지가 법률이 이래가지고 기본적인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쭉쭉 나갈게. 조금만 쉬었다 할게요. 네.